자, 그럼 다음 종목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종목 꼽아보라고 하면 네이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9% 넘게 상승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왔던 배경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I와 실적 그리고 정책까지 이런 세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새 정부의 초대 AI 수석으로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이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네이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의 자체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총괄했던 핵심 인물인데요. 지금 정부가 AI를 100조 원짜리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특히 하 수석이 강조해온 AI 주권, 이른바 소버린 AI라는 철학이 국정기조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네이버의 기술력이 정책 방향과 연결됐다라는 상징성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적 기대감도 더해졌는데요. JP모건이나 다울투자증권 같은 주요 증권사들이 네이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을 했고요. 또 AI 서비스 확장, 홈피드 수익 구조 안정화,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올해 2조 2천억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홈피드를 통한 광고 매출도 AI 기술이 들어가면서 더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기업 가치도 다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가 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그 배경에는 하정우 수석도 있었고 100조 원 투자한다라는 이슈도 있으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각에서 또 이번 급등의 배경을 좀 찾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이버 페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지니어스 법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커졌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융 플랫폼과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자체 개발한 AI 기술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결제와 핀테크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 제공자 로서 입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어제 네이버 정규장에서도 장대 양봉이 그려지기도 했고 더불어서 이제 최대 거래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추세가 좀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 주가 흐름도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는 4.3%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드립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관련한 종목들도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분쟁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애프터마켓에서 11% 넘게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크게 오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요. 미국까지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지정학적인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유와 석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세를 탔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SK온의 설비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적자폭이 크게 줄거나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온의 미국 내 경쟁력 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제유가 상승과 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호재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어젠 조금 톤 다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꾸준하게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로 본다면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 외에도 S오일이나 SK가스 그리고 흥구석유나 또 중앙에너비스 같이 정유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국제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동시에 또 중동 사태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방어주로서의 성격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는 각각 4% 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S오일과 SK가스도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중동 지정학적 긴장은 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 탄력성을 좀 생각하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괜찮겠지만 정제 마진까지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까지 좀 대형주까지도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만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투자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중동 지역의 갈등이 전면전으로까지 혹시나 번지게 된다면 국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분쟁이 길어지거나 더 악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원자재 수요 자체가 줄어들 위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 또 지정학적인 변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지고요. 이는 실적 악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오르면서 전반적인 경제에도 압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와 또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1,600에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공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곤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나 가스 같은 종목들,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